최민희 민주당 의원 가방위원장 논란 뭐 좀처럼 끊이지를 않아요.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번에는 최 의원의 딸이 자신의 SNS에 결혼한 건 지난해 8월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이거 참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인데 뭐 최 의원은 다 국감 끝나고 해명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? 이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봤습니까? 그러니까 딸 페이스북에 작년 8월 14일에 결혼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맞겠죠. 네. 뭐 그 날짜가 이제 뭐 8월 14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, 근데 앞에 나왔던 여러 팩트들과 이제 정황들을 보면은 작년 5월이었나? 그 사랑제에 신청을 한 게 작년 5월이었는데 떨어졌어요. 거기서 결혼식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떨어졌다.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제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랑제 이제 보궐에 당첨이 된 거죠. 이제 취소자가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최민희 의원 측의 얘기를 국감을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빈 날짜가 그때 해필이면 10월이었고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이 보궐에서 경쟁자들이 뚫고 이제 추첨해서 당첨이 돼서 올해 일 얘기죠 지금. 올해 네. 그러니까 제수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됐으면은 작년에 했을 거고 그런데 올해 꼭 사랑제에서 해야 되겠다. 그게 꼭 국감이든 아니든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글쎄요. 뭐 그러니까 이거를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사랑제가 가격도 좋고 싸고 그리고 너무 풍경도 아름답고 국회라는 권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국회 보좌관이나 뭐 의원들 자녀들도 여기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 건지 아니면 풀로 땡기려고 정말로 풀로 땡기려고 이렇게 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. 이거는 총체적으로 부적절함이 어쨌든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수습 과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양자역학 나오고 유튜브로 결혼식 날짜 알았다고. 유튜브로 결혼식 날짜 알았네. 갑자기 면역 T세포 나오고 막 노무현 정신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기사는 계속 나오고. 그러니까요. 본인이 올린 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면은 뭐 논란이 있더라도 대충 정리가 될 것을 계속 지금 자기가 재생산을 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좀 빡친 거죠. 그러니까 지금. 이거 강 대변인 실제로 작년에 최 의원 딸이 결혼 뭐 어쨌든 신고를 했든지 뭔가 어쨌든 했으니까 그렇게 SNS에 표시를 그렇죠.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웨딩 촬영을 한 걸로도 보이고 네, 그 사진도 보면. 있다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올해 8월이면은 한 두어 달 있다가 웨딩 촬영하고 뭐 두어 달 있다 결혼할 수 있는데 1년이 넘어서 이번에 국감 시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사랑제에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. 그리고 이게 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잘못 없는 사람은 뭐 돌을 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. 본인은 이런 용기도 없었다. 돈 돌려줄 용기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게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더 긁는 발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지가 좀 중도적이고 온화한 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최민희 의원은 국감 끝나고서는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감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. 자기의 개인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굳이 미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히려 그 전에 국감 시즌 아직 좀 남아있고 뭐 김현지가 증인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논란이 있으면 내 논란이 좀 접어들겠지, 잠잠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요거 판례가 있어요.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. 내용이 뭐예요? 그게 5급 공무원인데 자기가 이제 노동청 뭐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. 자기 관리감독 기관들한테 청첩장을 주고 거기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축의금을 받은 거예요. 이게 뇌물이 맞다.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피감 기관은 이번에 이 사건이 있고 이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축의금을 내므로써 어떤 교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자기네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어필을 해보려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5만 원, 10만 원조차도 뇌물이라고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. 이게 받고서는 뭐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
돌려주는 거는 뭐 나중에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장량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이미 성립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돌려주고 있다는 문자를 일부러 뒤에서 사진이 찍히게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게 아니냐. 늘 뒤에서 기자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. 그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김준일 평론가 이거 뭐 저 최민희 의원 노무현 정신도 언급하고 그랬는데 지금 강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그 기관들 보면 100만 원씩 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50만 원 하고 또 뭐 방통위 종편 뭐 30만 원씩 이렇게 이 축의금 논란 이게 이제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뭐 이렇게 번져가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 뭐 권익위에 신고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 어쨌든 뇌물 성격이 있다라는 게 법적인 지금 강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? 일단 뇌물 성격인지 아닌지 여부를 건건마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엄격하게 해놓은 거잖아요. 이게 법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. 김인게 이 숫자가 좀 안 맞다. 처음에 만들 때보다 사실 5만 원은 어떻게 하냐. 최소 10만 원이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고 어쨌든 김영란법의 첫 그 이제 처벌 사례가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경찰한테 네. 민원인이 떡을 선물한 거였어요. 46,000원인가 상당의 무슨 너무 고마워서 이거를 잘 처리해줘서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엄격해야 된다. 뭐 이런 게 법원의 판례였어요. 과태료를 물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그런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까지가 이해관계가 있고 아닌지 이런 건건이 어려우니까 엄격하게 해 그냥 화환 포함해서 화환 조환은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포함이니까 화환이 8만 원짜리면은 부주는 2만 원만 해라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법이. 그래서 이제 엄격하다. 사실 그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다 했냐? 뭐 그러면 그렇게 지켰냐? 네. 안 받았냐? 우상호 정무수석도 최근에 결혼했고, 뭐 얘 아들이 결혼했고, 뭐 기타 뭐 김성규 의원도 했고, 뭐 누구도 했고,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뭐 나오는데 전수조사 좀 그만해라. 맨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. 최민희 거는 최민희 건으로 끝내는 게 맞아요. 너무 그렇죠. 과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.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국감기간에 하고 뭐 이상한 해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조심스러웠던 게 어쨌든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잖아요. 방송사 있잖아요. 한 2달 전인가 최민희 의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. 모셔가지고 우리 사장님도 나오셨어요. 그렇죠. 최민희 의원 종교가 가톨릭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랬다면 사장님도 나올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까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판하기도 되게 껄끄러워. 가방 위원장이 내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이제 안 좋은 그걸 할까봐. 근데 안 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. 정무적인 판단, 당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본인이 계속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논쟁을 더 만드는 게 이게 맞나? 이 생각이 드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. 그 청첩장을 본인은 이제 의원들한테만 줬다 얘기하는데 또 그 비서진들이 국회 사무처에도 줬다는 거의 거 아니에요? 사무처 기사도 나왔대요. 네, 그리고 이게 청첩장을 줬네 안 줬네가 이미 중요해지지 않은 게 결혼식 하기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던 게 온라인상의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있더라. 그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. 그러면 지금 과방위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난리가 난 거지.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하는 거냐. 뭐 다 수소문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화환이 100개가 온 거 아니에요. 본인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화환은 100개가 와버린 거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또 이제 국민들께서는 화환이 100개가 왔는데 축의금이 저거밖에 안 들어왔다고?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뭐 아주 일부겠죠, 그 노출된 건. 그렇죠.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또 이제 최민희 위원장은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사실은 여야 없이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회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, 고위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경조사라는 건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금전적인 부분들을 투명화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야 되는데. 이번에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지고 그 과정에 최민희 의원이 오히려 본인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이게 참 큰일이다. 결국 수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과방위원장부터 내려놓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. 이게 어쨌든 기관들이 100만 원씩 한 부분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략 이게 그 룰이 있거든요. 요 정도 위원장이면 우리 100만 원씩 하자 해서 쭉 전부 1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.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거 아닌가. 나름 기관이면 기관, 기업이면 기업에서
그에 맞는 어떤 급이 있습니다. 급이. 예, 그렇게 해서 쭉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대략 돈들이 가는구나. 아니, 이렇게 지난번에 좀 김민석 해서 총리 더더욱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돈이 안 맞는 거예요. 도대체 뭐 뭐냐? 근데 경조사로 받은 비용이라는 거잖아요. 그건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이니까요. 본인은 뭐 그냥 보통 받는 만큼 받았다라고 음. 그때 해명이랍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께서는 그게 억 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경조사에서 얼마를 받길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부러 사랑제에서 제술에서까지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. 뭐 이제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참 저기 합니다. 맞아요. 어쨌든 그 김준일 평론가님 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. 그건 뭐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거에 대해서 경위 이렇게 좀 파악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최민희 의원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참 좀 뭐라고 해 계륵 같다고 할까요? 뭐 여러 가지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분위기를?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했다라는 거를 알린 거는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은 실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네네. 대부분 박찬대 의원을 좀 더 지지를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정청래 캠프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최민희예요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 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네, 뭐 네. 이런 분이고 최민희, 뭐 김현, 뭐 몇 명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있었죠. 예, 그러니까 뭐 소수였는데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그런데 이런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액션들이 나온 거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용산에서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. 예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. 그러니까 뭐 논란도 뭐 별일이 다 나오니까.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야?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으니까 정리라는, 그러니까 이게 상황 정리를 얘기하는 건지 국감 끝나고 아니면 위원장직 정리인 건지는 좀 불명확하더라고요. 근데 네, 이제 국감 끝나고 좀 정리, 여러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. 근데 사실 이게 당대표의 권한은 아닌데 네, 네. 이거 뭐 그런 게 어딨어요. 대한민국 정치에.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. 너무 안 되는 건 완전히 없죠. 찍혀가지고 물러나는하게 하기보다는 뭐 다른 자리, 좋은 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네. 최민희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. 그러니까 좀 약간 배려를 해주면서 이게 좀 과방위원장 계속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그리고 국힘은 어쨌든 이거 지금 완전 호재거든요. 을지로위원회에도 고발 그러게요. 맞아요. 오늘 아침에 그렇게까지 접수한다고 했대요. 그랬어요. 다 찔러 오는 거야. 네, 뭐 권익위, 네. 을지로위원회, 뭐 경찰, 검찰, 뭐 하여간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. 근데 너무 비호감이 돼버렸어요. 최민희 의원이. 그러니까 네.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다. 이번 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 조사 나왔던 거 보면은 51.2% 정도였단 말이에요. 네, 대통령 지지율이. 지지율. 그게 이제 조국 대표 사면해줄 때 51.1 그때가 최악으로 찍었었던 거고 그 다음이에요. 이게 부동산 대책도 아직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고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책적인 부분 신경 쓰는 것만 해도 사실상 굉장히 벅찰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발 자꾸 실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예. 뭐 복귀왕 의원 이제 뭐 이상경 차관은 뭐 저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분도 2분짜리 유튜브로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 네.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민희 의원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는 더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을 때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붙었을 때 국민들은 그때 이제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잖아요. 제가 체감했었던 건 뭐냐면 대장동 사건, 백현동 사건 이런 것들은 대충은 뭐가 알겠는데 어려워요. 일반 국민들이. 근데 국민들이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법카 그리고 배소연 씨, 네네. 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갑질 정말 싫어하거든요. 네.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제 갑질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. 근데 이번에 그 최민희 위원장은 갑질도 들어간 거잖아요. 또 왜 본인이 경조사 비용 받은 걸 가지고서는 보좌진한테 돌려주라고 이런 걸 시키고 계속적으로 해명하는 것도
왜 보좌관 이름으로 저는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페이스북에도 보좌관이 의원님 바쁘시다고 이러면서 해명을 하고 있고 글쎄요. 욕바지를 따로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대통령 오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굳어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고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살도 빠졌어요.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지금 너무 나라가 일촉즉발의 힘든 상황에 있는데 당에서 이걸 서포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는다는 걸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